제가 3주 전 큰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뼈 세 곳이 부러져 수술을 하고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간병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 얼마 전 퇴원해서 현재는 집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남편과는 결혼 2년 차이고 아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 당시 남편과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계속 간병을 해주셨었는데 남편이 집에서 잘 챙겨준다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퇴원 후 집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퇴원해서 뼈가 아파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처럼 한 발로 서서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좀 해라 하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은 특히 더 움직이지 말고 주의하라고 하셨다. 자기도 같이 듣지 않았냐? 아파서 그런 건데 좀 봐주면 안 되냐? 하고 찡그리면서 짜증을 조금 냈습니다.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 제 말을 듣자마자 엄살 좀 피우지 말라고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빡쳐서 버럭하고 화를 내게 되었죠. 그런데 황당한 건 제가 화를 내서 본인도 화가 난다며 삐져서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오늘은 저한테 혼자서 밥을 차려 먹으라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 기분이 상하면 밥은 각자 알아서 챙겨 먹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밥은 네가 챙겨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니 아픈 제 앞에서 쩝쩝거리며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멀쩡할 때 이야기죠. 아직까지 혼자 화장실에 가기도 벅찬 상태라 휠체어를 타고 가도 한참을 힘들어서 겨우 변기에 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제 상태를 알면서도 혼자서 밥을 챙겨 먹으라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평소 건강할 때는 일을 하고 와서도 밥을 항상 제가 챙겼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설거지와 청소를 하긴 했었지만 맞벌이 도중에도 제가 더 많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끼니는 거르지 않고 제대로 챙겨줬었는데 본인의 기분이 상했다고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와이프에게 혼자 챙겨 먹으라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사위가 며칠 동안 딸을 챙겨주는 게 고맙다고 부모님께서 장어며 소고기며 엄청 만들어주신 반찬들을 지 혼자 처먹고 들어갔네요. 결국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너무 서러워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사위가 일하느라 힘들어서 당분간 친정 부모님께 케어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친정으로 온 상태입니다. 물론 남편한테는 정말 너무한다. 밥 가지고 치사하게 아픈 사람은 안 주고 혼자 처먹냐 하고 화를 내고 왔습니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네요. 지입밖에 모르는 남편과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밥 한 가지로 너무한 걸까요? 사실 제가 혼자 먹는 밥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걸 알고도 저러니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생일도 잘 챙겨줍니다. 제 생일이라고 미역국도 본인이 직접 끓여주고 비싼 선물도 잘 사주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걸 못 참고 매번 치사하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네요. 좋은 점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혼이 답인 건지. 몸이 아프니 이성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서럽기만 합니다. 추가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오늘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네요. 제가 많이 답답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우선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진정되면 이혼 사무소를 알아보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온전히 제 편이긴 하셨지만 우선은 땡서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혼하고 난 후 주변의 안 좋은 시선에 삶이 더 힘들 거라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 분 다 아무 생각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적어보자면 남편이 수술 직후 5일 정도 휴가를 내서 병원에 꼭 붙어 간병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2시간에 한 번씩 새벽에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잠을 못 자가며 수발을 들어줬었죠. 밥 먹여주고 세수도 대야를 가져와서 씻겨주고 해줄 건 다 해줬던 것 같네요. 그땐 제가 1cm도 움직일 힘이 없었거든요. 이건 남편을 감싸려는 건 아니고 저도 분노가 가득하지만 객관적으로 받을 건 많이 받았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집에 와서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낸 부분도 인정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는 몸이 조금 좋아지는 대로 변호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남편 놈도 여태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반성은커녕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잘해주던 그 모습만 보고 살아가기에는 간간히 본인의 기분에 따라 180도 달라지던 남편의 행동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몸을 추스르는 대로 바로 행동에 옮길 예정이에요. 지금은 그냥 하루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남자들은 마누라가 아플 땐 귀찮아하고 짐스러워하다가 마누라가 사망하면 지가 제일 불쌍한 척을 합니다. 친정에서 몸조리 잘하세요. 이혼할 땐 하더라도 다리는 잘 낳고 봐야죠. 만약 이혼한다고 해도 남들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려울 땐 함께하는 게 부부인데 님 남편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혼자 밥 먹고 있을 때 먼저 짜증낸 쓰니가 미안하다고 나도 밥 좀 챙겨달라고 손 내밀기를 바랬나 봅니다. 신혼 때 본인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기싸움을 많이 합니다만 밥을 놓고는 아니죠. 밥은 챙겨주고 사과할 시간을 주든가 해야지. 이건 정 떨어질만 하네요. 결혼하고 살면서 진짜 이 사람이랑 이혼할까?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에 꼽을 겁니다. 그만큼 다들 처음엔 성향과 기질, 성격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는데 서러움을 줘서 이혼 생각하게 하고 반복되는 일들로 이 생각들이 점차 굳어지면 진짜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서운함과 서러움은 다른 것입니다. 님은 서러움을 느끼신 듯 하네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느끼게 만든 사람은 어떤 일로든 또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들더군요. 자잘못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나와 안 맞는 것만큼은 사실이니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님이 사지 멀쩡하고 자기 돌봐줄 수 있을 때는 잘해주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해지면 자기 보필을 못해주니 귀찮고 싫은 거네요. 그런 놈이랑 살아봐야 좋은 거 뭐 있겠어요. 네 번째. 최종 추가글을 보니 이혼할 거라고는 하지만 왠지 그냥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는 말인데요. 일주일 병간호했댔죠. 남편이 님한테 희생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일주일인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시선이 있는 곳이었기에 참았던 거겠죠. 그래서 일주일이 넘어가고 집에 오자마자 생색내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사람한텐 님이 딱 그 정도 사람이라고요. 다섯 번째. 남이라고 생각하니 혼자 밥을 처먹은 겁니다. 세상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것도 아내를 상대로 저게 뭐하는 짓거리죠. 반대로 님이 그랬으면 남편이나 시가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섯 번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와이프가 아니라 생판 남이라도 너그러워집니다. 그걸 좋게 볼 건 아닌 듯 하네요. 와이프나 가족이 아프면 내 기분을 먼저 챙길 게 아니라 더 신경 쓰고 보살펴주는 게 사람의 도리죠. 일곱 번째. 쓰니 착각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서 싫다고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해줄 테니까 태어나자고 꼬신 듯 하고요. 집에선 싫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